안녕하세요. 영국 런던 직장인 윤희입니다. 영국 워홀 상반기 결과가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워홀 관련 질문들을 몇 개 모아봤어요. 이번에 상반기 영국 워홀 합격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꼭 런던에서 일을 구해야 되나요? 다른 지방에 살면서 일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에 워홀로 오시는 분들 정말 대부분은 런던에 정착을 하세요. 많은 일자리 기회, 외국인 친화적인 문화, 놀고 즐길 거리가 많음, 공항과 인접해 있어 여행 다니기 수월함,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편, 그리고 한인이나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이런 식의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조금 저렴한 생활비와 저렴한 주거비를 찾아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려면 제가 방금 나열한 장점들은 거의 대부분 포기하시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런던을 절대 못 살겠다. 난 지방이 너무 좋아. 라고 하시면 맨 처음에 영국에 입국했을 때는 우선 런던으로 오셔서 좀 영국 생활 자체에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문화에 좀 적응이 됐고 좀 일한 경력도 쌓였다 라고 하면 그때 지방에 내려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지방에 가겠다? 저는 비추입니다. 저는 아직 경력도 딱히 없고 영국 와서 아르바이트 정도만 할 것 같은데 런던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생활비가 충당되는지 이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우선 여러분이 서비스직에 입사를 하신다고 하면 1시간당 시급이 약 11파운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한다 라고 하시면 주당 약 40시간 정도를 일하는 건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40시간을 11파운드의 시급으로 일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세전으로 1,900파운드 정도를 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떨어지는 돈은 약 1,620파운드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하나로는 약 24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한 달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정 지출은 첫 번째로 월세가 있겠죠. 월세는 한 달에 약 800파운드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공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는 한 달에 약 100파운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정 비용으로 교통비가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한 달에 120파운드 정도 나가고 또 여러분 핸드폰 비용은 한 달에 20파운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비용 이런 거는 우선 식비, 식재료비가 있겠죠? 이거는 약 200파운드 정도를 잡고 여러분의 유흥비 있잖아요. 뭐 영화를 본다던가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디저트 집을 간다던가 좀 뭐 옷을 산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에 약 150파운드 정도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남는 돈이 230파운드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는 세이빙 하셔서 다음 달에 여행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생활비가 충당이 되는데 엄청 넉넉한 삶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못 놀고 완전 거지처럼 사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적당히 즐길 거 즐기고 적당히 여행 가고 가끔씩 레스토랑에서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이런 식의 나쁘지 않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아르바이트만 하셔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 런던에서 사실 수 있다. 다만 40시간 풀타임이어야 되고 엄청 풍요로운 삶은 아닐 거다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집을 구하고 갈 수 있나요? 완전 비추. 여러분 절대 한국에서 집 먼저 구하고 오지 마세요. 영국의 집들은 낡았어요. 얼마나 낡았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1880년도에 지어졌어요. 제가 지금 고종 때 지어진 집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영국의 집들은 대부분 정말 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그 집을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 정말 상상 이상의 와르르 맨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시고 다 만져보시고 물 틀어보시고 변기물 내려보시고 그리고 집을 계약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집을 구해오는 건 진짜 비추고 그냥 2주에서 3주짜리 임시 숙소만 결제하고 오세요. 뭐 호스텔이나 호텔, 에어비앤비 같은데 임시 숙소 정하고 그 임시 숙소에서 살면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시는 거죠. 저는 그거를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미리 일을 구하고 갈 수 있나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특수한 케이스만 가능해요. 한국에서 경력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그 영상으로 면접을 보고 입국하시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답장이 안 올 거예요. 왜냐면
영국 번호가 없고 영국 주소가 없고 아직 영국에 살지도 않은 사람을 굳이 미리 입사를 시킨다는 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넌센스예요. 굳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얘를 뭘 믿고 영국에 온다는 걸 뭘 믿고? 약간 이런. 그래서 연락이 거의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한국에서 몇 개 이력서 넣어봤는데 답장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오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국 입국하고 약 한 달 뒤에 인턴을 구했어요. 취업 비자를 지원받으려면 IELTS 성적이 필요하다던데 한국에서 IELTS 성적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IELTS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IELTS 점수를 따오시면 영국에서 취업 비자가 결정나기도 전에 IELTS 성적이 만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가 결정 난 뒤에 IELTS를 공부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IELTS 비용이 비싸기도 하잖아요. 시험 봤는데 그 성적 날리면 아깝잖아요. 비싼데. 그리고 이게 성적 기준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취업 비자를 받을 정도의 영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 IELTS 성적은 여러분 무조건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한국에서 따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식당에서 일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영어를 잘 못해서요. 영국 워홀 오셔서 초반에는 한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화도 적응해야 되는데 일자리까지 현지 회사다?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한국 식당에서 조금 좀 친구도 만들고 좀 문화도 배우고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영어도 익숙해지고 생활에 적응이 좀 되면 현지 회사를 무조건 노려보셔야 돼요. 그 욕심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워홀 내내 2년 동안 한식당에서만 일을 하실 텐데 굳이 영국까지 와서?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일하는 건 비추입니다. 미졸업자의 경우는 오피스잡을 구하기에는 아예 무리인가요? 미졸업자면 아마 인턴이나 완전 밑단 주니어 레벨 말고는 입사가 거의 불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 좋지 않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냥 한국에서 경력을 더 쌓고 온다.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영국 어우로 온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그 출국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 남은 몇 개월 동안 계약직을 한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한국에서 일을 좀 뭐라도 하세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경력이 있어야 돼. 신입이 일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희처럼 영어를 제대로 구사 못하는 한국인이 졸업도 못하고 경력도 없이 신입? 네, 힘들다. 네. 언니는 한국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영국에서 취업할 때 대학 학벌이 중요할까요? 네, 동생님, 저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온 토종 한국인이고요. 해외 취업에서 한국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공 및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짜 좋은 학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런 거 아니면 얘네들은 이게 무슨 학교인지도 잘 몰라요. 전 건국대 나왔는데 건국대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학교구나 해요. 서울에 있는 학교구나. 그래서 굳이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차라리 전공, 얘가 그래도 이 비슷한 전공을 나왔구나, 이거는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버드를 나오셨다라고 하시면 학벌이 조금 여러분의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내년에는 더 오른다던데 지금 워홀을 오는 시기가 좋지 않은 건가요?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전쟁, 브렉시트 다 이제 난리가 나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브렉시트랑 코로나 때문에 영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럽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국은 약간의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일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솔직히 말하면 최고의 시기, 최적의 환경 이런 거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시간 될 때, 여러분이 기회 될 때 후딱 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최적의 시기만 기다려야지 라고 기다렸다가 절대 그런 시기가 안 오기 때문에 워홀을 못 왔다 라고 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기를 기다리는 거는 비추입니다. 이번에 오세요. 이번에 붙었으면 오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워홀 관련된 질문 다 모아봤는데 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거 맞죠? 아닌가?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 이런 영상 좋으시면 영상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컨텐츠 만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